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시절 그 스타의 김동건입니다. 살다 보면 가슴속에 묻어둔 채 평생 꺼내지 못하는 말이 한마디쯤은 있기 마련이지요. 누군가에게는 한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그 말. 작년 4월의 어느 날 우리는 큰 별 하나를 떠나보냈습니다. 가수 현미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유독 깊은 침묵 속에 잠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왕 나훈아 선생입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그의 슬픔은 단순한 선후배 사이의 예우 그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예술계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그 시대의 공기와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는 이순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화려한 스타들의 연애사가 아닙니다. 평생을 명예와 책임, 그리고 침묵으로 살아온 한 세대의 진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동건 씨를 이렇게 마주하니 세월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현미 씨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나훈아 씨가 그렇게 슬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친구답다는 생각과 함께 참으로 고독했겠구나 싶더군요. 우리 세대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특히 남자라면 더더욱 그랬지요. 하지만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심은 때로는 말보다 더 무거운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그저 지나간 예시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훈아라는 친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꼿꼿한 자존심입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 자존심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서기 위해 목숨처럼 지켜야 했던 마지막 보루였죠. 그 친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적인 초대를 단칼에 거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은 공연장에 와서 표를 끊으라는 그 말이 젊은 사람들 눈에는 오만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같은 노인네들 눈에는 참 대단한 기계로 보였습니다. 돈 3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 시절엔 집 한 채 값이셨어요. 하지만 예술가는 대중의 것이지 권력자의 장식품이 아니라는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는 그 큰 돈과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나훈아라는 남자가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이었고 우리 세대가 꿈꿨지만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진당한 남자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 저게 진짜 광대고 저게 진짜 남자지 하면서 말입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나훈아 선생의 그 당당함은 많은 이들에게 경외감을 주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는 배고픔과 가난을 딛고 일어서야 했던 시기였기에 돈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요. 특히 북한 공연 제안까지 거절했던 그의 태도는 단순히 고집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 즉 아티스트로서의 영혼을 지키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선을 확고히 지키려 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도 우리가 겪어온 시절이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일 겁니다. 전쟁을 겪고 폐허 위에서 다시 나라를 세우며 우리 세대는 늘 무언가에 굽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굽히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굽히고 사회 규율 때문에 굽히고 살았지요.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영혼을 꿈꿨습니다. 나훈아는 그걸 대리 만족시켜준 인물입니다. 그는 재벌 앞에서도 북한의 권력자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가 얼마나 많은 노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줬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연기를 하면서 제작사나 권력층의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혹은 가족들 생각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나훈아의 그 아니요라는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마치 제가 하지 못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대중을 위해 노래한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도 팔지 않겠다는 처절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셈입니다.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니 참으로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훈아 선생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한 체면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강철 같은 남자도 사랑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7살 연상의 김지미 선생과의 사랑은 당시 사회 분위기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이었지요. 세상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선택했던 그의 모습도 결국 그 자존심의 연장선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무슨 상관이냐는 시기였죠. 당시 김지미 씨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고 나훈아 씨보다 나이도 많고 결혼 경력도 있었지만은 나훈아는 그저 사람 그 자체를 본 겁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그는 권력에 저항하듯 사회적 통념에 저항한 셈이지요. 제가 알기로 나훈아 씨는 김지미 씨와 함께했던 6년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의 시간으로 꼽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던 여자가 가르쳐준 예절과 삶의 품격이 지금의 가왕 나훈아를 만든 밑거름이 된 겁니다. 돈을 줬지 않고 사랑을 쫓았으며 헤어질 때도 전 재산을 내주며 여자의 앞날을 걱정했던 그 남자의 뒷모습은 우리 세대 남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지만은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 모든 것을 내주는 법은 잘 몰랐거든요. 나훈아는 그렇게 사랑에서도 삶에서도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현미 씨의 죽음 앞에서 무너진 것은 어쩌면 그 평생에 자존심조차 가릴 수 없었던 인간 본연의 고독과 그리움이 터져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 마음이 참 아릿합니다. 나훈아 씨와 김지미 씨의 만남은 당시 연예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36살의 이혼 경력이 있는 여배우와 29살의 혈기 왕성한 군필 가수의 만남을 세상은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훈아라는 남자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는 남들의 수군거림에는 귀를 닫고 오직 그 여자가 자신에게 주는 삶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대전에서 식당 일을 돕고 서예를 배우며 보낸 6년의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격을 갖추는 수련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지금의 젊은이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지금 가치로 따지면 20억 원이 넘는 전 재산을 통장째로 건네며 남자는 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여자는 혼자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기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남자들은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것만 배웠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는 없었거든요. 그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큰 자유를 느꼈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다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그 무서운 자신감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이별의 장면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그려집니다. 전 재산을 내주고 빈손으로 서울에 상경해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경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나훈아 선생에게는 그 자존심보다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예우와 책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내가 나훈아인데 목소리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당당한 말입니다. 실제로 그는 1년 뒤부터 다시 무대에 섰고 예전보다 훨씬 깊어진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지미 씨에게 배운 품격이 노래에 녹아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잡초나 울긴 왜 울어 같은 곡들이 그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처절함과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남자의 기계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통장의 잔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우리 세대 많은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줬을지 몰라도 이런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나훈아는 그 이별을 통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었고 그가 흘린 땀방울은 돈보다 훨씬 값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때 3천만 원에 연연했다면 지금의 가왕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는 법을 그는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현미 씨와 나훈아 씨의 관계를 보면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9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그 시절 가요계에서는 하늘 같은 선후배 사이를 의미했지요. 나훈아 씨는 이미자 씨나 패티김 씨 같은 다른 선배들에게는 깍듯이 누님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현미 씨에게만은 누나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선배님이라고 부르거나 묘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거리를 두었지요. 현미 씨가 참다 못해 왜 나한테만 누나라고 안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훈아 씨가 던진 대답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당돌했습니다. 우리가 한 뱃속에서 나왔느냐고,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왜 누나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되물었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훈아는 현미라는 한 인간을 선배라는 틀에 가두지 않고 매력적인 한 명의 여자로 마주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예의와 격식을 따지느라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지만 나훈아는 그 높은 문턱을 자신의 진심 하나로 훌쩍 뛰어넘어 버린 것이지요. 정말 나훈아 선생다운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라니, 그 말을 들은 현미 선생의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지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현미 선생은 80평생 들었던 말 중 가장 가슴 설레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하셨죠. 하지만 두 분은 끝내 연인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은 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삶의 무게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나훈아 선생이 느꼈던 그 흠모의 감정은 어떤 성질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동경과 연정의 그 어디쯤이었을 겁니다. 현미 씨는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여장부였고 사석에서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나훈아 씨는 그런 현미 씨의 예술적 영혼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성적인 끌림을 넘어 자신과 닮은 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을 향한 동지애적 사랑 말입니다. 나훈아라는 남자가 누나라는 호칭을 거부한 것은 그 여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 많은 선배로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현미 씨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본 것이지요. 우리 시대 남자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에 서툴렀습니다. 사랑하면 소유하려 하거나 존경하면 거리를 두는 법만 알았지
이렇게 상대를 한 명의 오롯한 인간으로 세워주는 법은 몰랐습니다. 나훈아는 그 한마디로 현미 씨에게 젊음을 선물했고 현미 씨는 그 설렘을 안고 평생을 무대에서 빛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애는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깊이 소통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중은 스타의 화려한 모습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 뒷면에는 지독한 고독과 책임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가왕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지요. 남들이 다 가는 경조사에도 함부로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동료들의 모임에서도 늘 스스로를 격리하듯 살았습니다. 그건 오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비로움과 격을 유지하여 대중에게 실망을 주지 않겠다는 장인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저한 자기관리가 주는 대가는 혹독한 외로움이었을 겁니다. 밤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내준 전 재산, 자신이 지키지 못한 인연들, 그리고 대중의 박수 뒤에 가려진 진짜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을 겁니다. 명예라는 것은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나훈아는 그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매일 밤 자신과 싸워야 했을 겁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가왕의 자리가 결코 축복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그의 당당함을 부러워하지만은 그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감내해야 했던 고립감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네요. 특히 현미 선생의 비보를 접하고 3일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의 인간적인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라는 갑옷을 입고 평생을 살아온 남자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미 씨의 죽음은 그 단단한 갑옷에 균열을 냈습니다. 평생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던,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의지하고 흠모했던 여인을 잃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지요. 저는 나훈아 씨가 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그가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신화 속의 인물처럼 느껴졌지만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아이처럼 통곡하는 모습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명예는 세월이 흐르면 희미해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는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아마도 현미 씨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수천 번이고 되뇌었을 겁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명예보다 따뜻한 눈빛 한 번이 더 그리워지는 법인데 나훈아는 그 귀한 눈빛 하나를 영원히 잃어버린 셈이지요. 그게 바로 명예를 선택한 남자가 치러야 하는 가장 슬픈 세금입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에게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가장 깊은 예의이자 수양의 방식입니다. 나훈아 씨가 현미 씨의 빈소에 직접 나타나지 않고 조화만 보낸 것을 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야말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조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빈소에 나타났다면 온 매스컴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것이고 고인의 마지막 길은 나훈아라는 이름에 가려졌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조용히 방 안에 앉아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혼자만의 이별식을 치른 것이지요. 밥도 먹지 않고 말을 잃은 채 3일을 보냈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겪어내겠다는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슬퍼도 크게 울지 못하고 기뻐도 함부로 웃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어른의 무게라고 배웠으니까요. 나훈아 씨의 그 무거운 침묵은 바로 그런 한국적 남성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생님의 해석을 들으니 나훈아 선생의 부재가 오히려 더 깊은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슬픔조차 SNS나 매체를 통해 전시하듯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고립시키며 슬픔을 사귀는 모습은 참으로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대중 앞에 서는 배우로 사시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침묵으로 대신하셨던 순간들이 많으셨겠지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저는 무대 위에서 코미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가슴은 찢어지는데 입으로는 농담을 던져야 하는 그 괴리감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 구석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태우며 침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훈아 씨도 그랬을 겁니다. 가왕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마음껏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어두운 방 안에서 벽을 마주하고 앉아 가슴으로 울었겠지요. 한국 남자들에게 침묵은 때로는 가장 격렬한 절규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단어로도 지금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훈아 씨가 보낸 조화 앞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을 때 저는 그 조화 뒤에 숨겨진 그의 뜨거운 눈물을 보았습니다. 연애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당당하게 굴던 그 사내도 결국 세월과 죽음 앞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깨닫는 과정이었겠지요.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현미 씨를 향한 그의 마음은 더 깊은 곳에 화석처럼 굳어질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용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훈아 씨가 젊은 시절 현미 씨에게 던졌던 그 파격적인 말들도 당시에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려는 혈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지난날을 돌아보니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려와 이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훈아 씨도 3일 동안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며 젊은 날의 자신을 수없이 만났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는 없었을까? 누나라고 부르며 살가운 후배가 되어줬다면 현미 씨가 외로울 때 좀 더 곁에 있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기억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지요. 나훈아 씨는 아마 그 침묵 속에서 현미 씨를 선배나 여자가 아닌 같은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낸 한 명의 인간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을 겁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훈아 선생이 현미 선생을 흠모했다고 고백한 것도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젊은 날에 그가 보여준 당당함이 청춘의 특권이었다면 지금 그가 보여주는 성찰은 노년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고 말고요. 만약 나훈아 씨가 여전히 젊은 시절에 자존심만 내세웠다면 그런 고백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압니다. 자신의 당당함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그 당당함이 때로는 거대한 벽이 되어 진심을 가로막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현미 씨가 평생 그 한마디를 품고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보다 미안함을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짐이자 설렘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겠습니까? 노년의 눈으로 보는 과거는 빛바랜 사진 같지만은 그 속의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나훈아 씨는 이제 그 선명한 기억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자신의 남은 생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무대를 떠난 것도 결국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는 노년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현미 씨를 향한 마지막 고백은 그 지혜로운 마무리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나훈아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연애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과 빈곤을 겪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묵묵히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대신했고, 슬프다는 말 대신 소주 한 잔을 들이켜는 것으로 슬픔을 사귀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보여준 그 투박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는 바로 우리 시대 남자들의 자화상입니다. 그가 현미 씨에게 누나라고 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세대 남자들이 아내에게 혹은 연인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수많은 고백을 대변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도 아마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실 겁니다. 나도 젊었을 때 저런 마음이었는데, 나도 그때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팟캐스트가 왜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훈아 선생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비춰보고 계신 것이군요. 사실 우리 사회가 노년의 감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심한 편인데, 나훈아 선생과 현미 선생의 이야기는 노년에게도 여전히 뜨거운 가슴이 있고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되면은 감정도 메마른 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모습은 주름지고 허리가 굽었을지언정 속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 18 소녀 그대로입니다. 나훈아 씨가 70이 넘은 나이에 현미 씨를 흠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세대 노인들에게 나도 아직 누군가를 그리워해도 된다는 허락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우리 노인들에게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은 돌봐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합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 평생 가슴에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 하나쯤은 품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현미 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은 노래뿐만 아니라 나훈아라는 남자의 진심을 이 세상에 꺼내놓게 한 그 거대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우리 노년들의 쓸쓸한 가슴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흠모라는 단어는 참으로 무겁고도 아름다운 말입니다. 나훈아 씨가 현미 씨가 떠난 뒤에야 이 단어를 꺼냈다는 것은 그동안 그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현미 씨가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했다면 세상은 또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그 마음을 70년 가까이 억눌러 온 것이지요. 하지만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이별 앞에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이 나훈아 씨가 현미 씨에게 바치는 가장 마지막이자 가장 진실한 연가였다고 생각합니다. 9살 어린 후배가 아닌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자에게 바치는 뒤늦은 고백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뒤늦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말해줄 걸, 그때 손 한번 잡아줄 걸 하는 후회들이 노년의 밤을 채우지요. 나훈아 씨도 아마 그런 후회 속에서 그 단어를 골랐을 겁니다. 뒤늦은 고백이기에 더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현미 선생도 생전에 나훈아 선생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니 저 세상에서도 참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뒤늦은 인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실타래를 정리하고 마음속에 응어리를 풀어내는 것이지요. 나훈아 씨는 그 고백을 통해 비로소 현미 씨와의 인연을 아름답게
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고백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말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 하나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나훈아 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상대는 이미 곁에 없지만 온 세상이 그의 고백을 들었으니 현미 씨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그 고백 하나로 두 사람의 인연은 영원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마음 한 조각이라도 전해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 아닐까요? 인생의 마지막 고개에 서면 결국 모든 것은 흩어지고 오직 본질만 남습니다. 나훈아 씨가 은퇴를 선언한 것도 현미 씨의 죽음 앞에서 통곡한 것도 모두 그 본질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가왕이라는 화려한 이름도 수천억의 저작권료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현미 씨가 남긴 설렘의 기억과 김지미 씨가 가르쳐준 삶의 품격, 그리고 대중의 가슴에 새겨진 자신의 목소리뿐입니다. 그는 이제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있습니다. 은퇴 공연을 마친 뒤 무대 뒤에서 흘렸을 그의 눈물은 아마도 시원섭섭함보다는 삶에 대한 경건한 감사였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노래했으니 이제는 쉬어도 좋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허락 말입니다. 현미 씨의 빈자리를 보며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리도 미리 보았을 겁니다. 내려놓음의 미학이 느껴집니다. 나훈아 선생이 보여주는 행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평생을 무대와 함께 하셨는데 나훈아 선생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시는지요? 동질감을 넘어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 박수 칠 때 제 발로 걸어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힘든 법입니다. 미련이 남고 박수 소리가 그립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훈아는 박수 소리가 가장 클 때 스스로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미 씨를 보내며 자신의 감정까지도 세상 앞에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홀가분해졌을 겁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가왕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노인으로서 그리고 현미를 흠모했던 한 사내로서 조용히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부럽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자신의 무대에 당당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도 언젠가 그 길을 가겠지만 나훈아처럼 이렇게 멋진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삶은 결국 잘 사는 것보다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나훈아 씨와 현미 씨의 이야기를 나누며 제 가슴도 참 많이 뜨거웠습니다. 두 전설이 남긴 것은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랑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한 몸소 보여준 교훈이었습니다. 현미 씨는 85세의 나이로 떠나면서도 우리에게 그 설렘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나훈아 씨는 77세의 나이로 은퇴하면서 그 침묵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기억을 품고 떠날 것인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어르신들이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그 한마디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동건 씨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
나훈아 선생과 현미 선생의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이 아닌 우리네 인생의 장엄한 서사시로 재탄생한 것 같습니다. 가왕 나훈아가 흘린 삶 일간의 눈물은 우리 세대 모든 남자의 눈물이었고, 현미 선생이 간직한 60년의 설렘은 우리 세대 모든 여자의 로망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여운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가슴 속에 어떤 이름을 품고 계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엔 그 이름을 나지막에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그 스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순재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진심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 진심으로 빛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찾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